안녕하세요. 막시무스조의 마지막 3차 발표를 맡은 최수빈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2차에서 보내주신 피드백과 격려 및 응원의 말씀에 힘입어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말들은 커피 말고도 비슷한 음료인 소주를 주제로 선정하여 시각화를 보여준 것이 다른 차별점이 있었는지, 해당 자료 분석 시각화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대체로 소주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살펴보길 원했지만 범위에 비해 허락된 시간이 부족하였고, 저희가 다른 브랜드로 시각화 결과를 돌리지 않아도 광고 효과가 배가 되고 있거나 장수 모델이 매출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고 모델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모델과 관계없이 소비하던 타겟층과 더불어 새로운 타겟층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같은 모델이지만 다른 브랜드인 자동차에서 효과적으로 매출에 이바지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응원의 말씀과 해당 사항 같은 제안은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서두가 길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발표의 진행 방향은 첫 번째, 데이터 추출 기준 및 방법, 두 번째, 3차 시각화 결과, 세 번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네 번째, 웹사이트 소개,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소감을 끝으로 1, 2차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발견한 브랜드 1위의 비밀을 토대로 프로젝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 요소로 팀 웹사이트 소개, 팀원들의 프로젝트 소감 및 아쉬운 점을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추출 기준 및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발표의 목표는 맥심의 장수 모델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맥심의 마케팅 전략과 모델과 제품 간의 연결성에 이미지가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아쉽게도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팀 내의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제작한 데이터이고 이미지라는 주관적인 형성에 따르는 객관성에 저희도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고심하다가 이미지 형성에 대한 원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외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방송,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축적되어 하나의 고유한 이미지로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많은 주관적인 데이터가 쌓여 하나의 객관적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연예계 생태 특성상 대중들의 많은 의견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모집단의 범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객관성은 빅카인즈와 네이버 포털, 구글 포털의 기사를 리스트리로 데이터를 크롤링한 후 형용사를 추출하여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시각화입니다. 전체 브랜드를 보여드린 2차와는 달리 3차 발표의 주제로 이미지 연결망을 구축하기에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르고 모델들이 대단히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1차 발표에서 말씀드린 브랜드 1위의 비밀을 파헤쳐보자는 목표로 돌아와 집중 브랜드였던 맥심의 장수 모델 5명의 이미지에 따른 형용사 추출만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의 모델, 타깃에 추출한 형용사를 넣고 웨이트는 형용사의 빈도수로 세팅하여 계피 시각화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시각화 결과 각 모델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통해 모델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의 모델 안쪽으로 위치한 형용사들은 중개 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동서식품의 장수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맥심 제품별 이미지 형용사 연결망 시각화입니다. 맥심의 대표 제품인 맥심 화이트 골드, 카누, 아이스커피, 모카 골드, TOP, 오리지널들의 제품별 이미지를 구축하는 형용사 연결을 조사하여 첫 번째와 같은 조건하에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대표 제품 중에서 부드러운의 노드가 연결 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맥심의 제품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이미지 형용사는 부드러움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품별로 광고 모델이 정해져 있는 동서식품의 마케팅 철칙에 따라 앞서 보여드린 시각화를 합쳐 모델의 이미지와 제품별 이미지가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모델의 이미지와 제품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어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델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가 각각 잘 녹아들어 하나의 형용사를 구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형용사는 모델과 제품 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동서식품의 인터뷰 내용에도 참고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식상한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올해도 함께할 예정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이미지가 제품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품의 광고 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제품의 영향력은 다시 모델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태 동서식품 홍보팀장이 김연아 선수의 요정 분위기와 커피의 부드러움이 만나 광고 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는 표현에서 각 이미지와 분위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배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심의 마케팅 전략과 인기 비결은 저희가 찾고 있던 브랜드 1위의 비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체할수록 점점 더 재밌는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난 8월 동서식품이 9년 만에 선보인 새로운 커피 믹스 제품을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슈프림 골드입니다. 맥심 슈프림 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커피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풍부한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서식품은 이를 고려해 신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우유와 잘 어울리는 원두를 직접 선별하고 원두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로스팅 공법을 사용해 기존 커피 믹스 대비 커피의 강도와 향미는 높이고 우유를 넣은 라떼 크림을 넣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9년 만에 선보인 신제품답게 슈프림 골드의 마케팅은 회사 탕비실에나 있을 법한 인스턴트 커피 이미지에서 벗어나 MZ세대들의 트렌드 중 하나인 홈카페와 같이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매력이 있는 제품의 이미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맥심의 신제품인 슈프림 골드의 이미지 연결망 시각화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동서식품의 기존 제품들에 비해 해당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화를 진행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슈프림 골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더 진하고 더 달고 더 부드럽고 더 크리미한 다양한 매력을 갖춘 커피이며 동서식품 내부에선 다중 매력 커피라고 불릴 정도로 가지각색의 변화무쌍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팔색조를 나타내기 위해 배우 박서준을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각화 방법과 같이 박서준의 이미지 형용사의 연결망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매력, 잘생김, 트렌디의 수식어들의 색이 다른 것은 비율이 높은 것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슈프림 골드의 시각화에서 다양한 매력과 트렌디함이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슈프림 골드와 박서준의 시각화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를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에게는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박서준은 맥심의 장수 모델 요건에 부합하는가? 앞서 진행된 1, 2차 발표를 통해 저희 조가 추출한 맥심의 장수 모델 작용 요건은 남성, 20, 30대, 직업은 배우이며 부드러운 이미지 형용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대표인 제품과 이미지 형용사 연결도가 높다입니다. 박서준의 작용 요건은 이 부분에 모두 부합하며 아직 검증하지 못한 마지막 두 부분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심의 장수 모델들과 박서준의 제품별 이미지 연결망이 잘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로 슈프림 골드의 모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수 모델로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모델 박서준은 2차 발표에서도 장수 모델들의 타 브랜드 광고 이력을 그대로 밟아오고 있던 모델로 꾸준히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달간 팀원분들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시각화를 돌리는 모든 과정들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저희의 시각화의 데이터 원본이나 발표 영상, 계피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익혀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마치며 팀원들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17학번 지은영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디인의 수업에서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숨만 나왔었는데 잘 이끌어주고 따라와준 유연한 팀원들 덕에 시너지 효과로 누구 하나 이탈 없이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던 팀원들과 함께 기말고사가 끝나면 대면으로 만나 회포를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문관계망 시각화 프로젝트를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18학번 최수빈입니다. 이제 막학기라 취업을 해야 돼서 마지막 디인의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든 일, 피곤한 일,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좋은 후배와 언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말 끝나고 꼭 술 마시자. 안녕하세요. 관공부학과 19학번 오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고학년이 되다 보니 고민도 많아진 그런 시기였는데 인문관계망 수업을 통해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 같이 팀플을 하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학기가 끝나면 꼭 대면으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학과 20학번 이호연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며 시각화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차차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인문관계망 수업에서 저희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발표를 진행해 오신 모든 학우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